그래서 본식 3종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정해주는 사진도 주고 동시에 영상도 조금씩 담아주는 무조건 가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홀 투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화요일 10시에 예약을 받습니다.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이 넘는 선까지도 가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헤어 변형 같은 경우는 진짜 유명한 데서 하면 50만 원 이상도 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제가 30년 ESTJ로서 결혼 준비 과정을 블로그에 쓰고 있는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메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받기도 했어요.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싶어서 영상을 남겨보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내년 2025년 6월에 본식이 예정돼 있고 11개월 전인 7월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따끈따끈하게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 꿀팁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준비 시기, 진짜 1년 반, 1년 전부터도 준비를 하더라고요. 모든 예식이 주말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면 옵션도 많아지고 편하니까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이라도 준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본론으로 결혼 준비 순서로 들어가면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 준비로 들어갔을 때 나 돈 없는데 얼마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러프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홀이나 스드메 대략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자체의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저처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홀이나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다양한 품목에 있어서 나의 우선순위를 세워두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혼 준비로 들어가면 사용하는 돈의 단위가 매우 달라지고 내가 이 본식을 위해서 쓰고 있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보태보태병이라고 계속 지출이 늘어나는 병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의 그 기준을 세우면 조금씩 그 과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홀에서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스튜디오 촬영에서는 조금 욕심을 뺄 수 있다. 이런 식의 우선순위를 세우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드레스샵에서 추가금이 붙는 샵을 골랐으니까 메이크업은 추가금 없는 곳을 고르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해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홀이죠. 웨딩홀이 정해져야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플래너까지 같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홀과 플래너는 사실 뭘 먼저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플래너가 있어도 없어도 무관한 것 같긴 한데 제휴업체가 있어서 할인을 더 받아주시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안에 수수료 비용을 가져가시고 또 조금 더 컨설팅 비용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너무 막막하다, 조언이나 팁을 함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A부터 Z까지 다 플래너분들과 함께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 동행 플래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용이 조금 비싸고요. 비동행 플래너 같은 경우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전체적인 상담과 예약을 해주고 방문은 다 직접 신랑 신부가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손품, 발품 파는 걸 진짜 직접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비동행을 그냥 했어요. 근데 제 성격상 모든 걸 다 검색해보고 다 알아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결국은 하다 보니까 다 반 전문가가 된 느낌으로다가 처음에 스드메 계약한 날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웨딩홀도 본식 스냅, DVD, 아이폰, 헤어 변형까지 싹 다 직접 알아보고 직접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플래너를 한다면 동행 플래너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향마다 다르지만 아마 예비 신부들이라면 다 스스로 검색하고 찾아보는 게 생기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는 데 도사가 되지 않을까, 손품, 발품을 팔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홀입니다. 본식 예식의 날짜, 시간, 장소가 나와야 모든 것들을 진행을 착착착 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 인기 있는 홀들 같은 경우는 상담 잡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는 화요일 10시에 전화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 상담 전쟁이 걸린다던가 그런 식으로도 하고요. 일부의 인기 홀들 같은 경우는 요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랑 신부가 직접 상담 예약을 잡을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랑 4개의 홀을 직접 상담 예약을 잡아서 다녀왔습니다. 인기가 있는 홀들 같은 경우는 상담 예약도 어렵고 원하는 시간에 가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홀들이 있거나 꼭 가보고 싶은 홀이 있다 하시면 빨리 잡아서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홀 선정할 때 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여기 꼭 하고 싶어 하시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홀 리스트업을 서울을 기준으로 쫙 해놓고 필터링을 좀 했습니다. 본인의 기준에 맞는 홀들을 필터링하면서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밝은 홀이냐 어두운 홀이냐 아니면 야외 예식을 하고 싶다.
아니면 동시 예식, 밥을 먹으면서 예식을 보는 거 뷔페여야 된다. 이건 아마 어른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식대 가격대가 이 정도 선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난 호텔 예식이어야 된다. 하객 규모가 있겠죠? 스몰 웨딩이다. 아니면 하우스 웨딩이냐. 또는 우리는 하객이 정말 많아서 300명 이상이 될 것 같다 하면 아예 그 홀의 폭이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준들을 갖고 조금 쳐내시면 확 줄어서 그 홀 중에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고를 수도 있고 되게 쉽게 필터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홀 투어 꿀팁이라고 하면 꿀팁일 수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아직 안 가보고 사진으로만 본 곳이면 무조건 가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진으로만 보고 내 원픽 홀인데 라는 곳들도 있었고 여기서 하고 싶다라는 곳들이 있었어요. 근데 상담을 못 잡았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못 가본 곳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워크인을 해서 주말에 가봤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상담 예약을 다른 날 잡아주신 곳들도 있었고 또 상담 예약은 못 잡았지만 그 가격 견적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둘러볼 수 있게 해주셨던 곳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개인마다 홀을 보는 기준이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조건들이 다를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제가 반했더라도 무조건 한 번은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홀마다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곳은 혜택이 없을 수도 있고 할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홀 투어를 몇 군데 해본 결과 통상적으로는 12시에서 2시 정도가 점심시간대라고 하죠. 가장 비싼 피크타임이었고 그리고 토요일이 일요일보다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당일 투어를 하고 그날 당일 계약을 하면 혜택이 조금 더 붙었습니다. 예를 들면 포토테이블이나 뭐 플라워 샤워 같은 거 추가금 없이 그냥 서비스로 해준다던가 대관료에서 조금 할인 혜택을 준다던가 하는 혜택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당일에 여러 개를 투어해볼 수 있도록 스케줄을 좀 맞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가봤을 때 아무리 봐도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다 예쁘네, 좋네, 우아하네 어려웠어요. 근데 진짜 한 3개쯤 돌고 나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홀 투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저만의 방식으로 좀 가공을 해서 갖고 다니면서 홀 투어 직전에 또 후에 같이 남자친구랑 한번 체크해보면서 혼주 대기실 하객들의 엘리베이터 동선이나 뭐 주차장, 신부 대기실 내 화장실 유무 제가 놓칠 만한 부분들을 보면서 체크했었던 것 같습니다. 홀 투어 끝나고 나서는 어떤 홀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맞는지를 보면서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식사의 퀄리티, 주차장이나 교통, 홀 분위기, 아니면 착석할 수 있는 인원수 이런 거 다양한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우리만의 우선순위를 한번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100점짜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홀 자체를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100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고 마음에 들고 좀 마음이 편안한 그런 홀들이 생기더라고요. 꼭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홀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비동행 플래너 하고서 스드메부터 예약을 했지만 사실 홀 정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본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본식 스냅, DVD, 아이폰 스냅 이렇게 3개를 묶어서 본식 3종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진짜 전쟁이 돼서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를 다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엔 했어요. 근데 지인 얘기 듣고 나니까 바로 설득이 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의 모습 그리고 가족들의 모습을 예쁘게 담아서 오래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본식 스냅. 이거 진짜 잘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식 스냅은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했고요. 가격대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초반대부터 200만 원이 넘는 선까지도 가요. 본식 스냅 업체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하게 제가 예식을 치르는 홀에서 경험이 있는 또는 유사 분위기의 홀에서 스냅을 많이 해보신 특히 인기 있는 홀을 예약하신 신랑 신부 분들이라면 홀에서 경험이 많은 스냅 업체의 경우에는 풀 부킹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더 빠르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이폰 스냅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은 하객, 친구들 중에서도 사진을 잘 찍는 예술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본식 스냅 사진이 보정이 돼서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식 사진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보정해주는 사진도 주고 동시에 영상도 조금씩 담아주는 업체로 찾아서 아이폰 스냅도 가성비 있게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결론은 3종 세트는 3가지 다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홀 예약과 동시에 빠르게 알아보실 필요는 있다. 이제 진짜 기본 준비의 마지막인 스드메인데요.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경우는 본식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촬영일을 잡습니다. 인기 있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1년 전에도 풀 부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의 예시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알아봤는데도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고르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인물 중심이냐 배경 중심이냐 필터 있는 느낌 또는 깨끗한 느낌 중에서 좀 골라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 헤어 변형을 하신다면 무조건 여기서 같이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저희가 전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드레스를 다양하게 바꿔 입고 포즈를 다양하게 해본다고 하더라도 느낌이 엄청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드레스 바꿔 입는 것에 맞춰서 헤어도 좀 바꾸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바꿔야 다양한 연출 컷이 나오겠다 싶어서 헤어 변형을 같이 예약했습니다. 헤어 변형 같은 경우는 진짜 유명한 데서 하면 50만 원 이상도 훌쩍 가고 적당한 곳에서 하면 30만 원 중반에서 40만 원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페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이랑 드레스인데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신부 메이크업도 조금 더 과즙 느낌이냐 아니면 좀 더 깨끗한 느낌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취향에 맞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가면 요즘은 너무 잘 포트폴리오를 띄워두시기 때문에 보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레스 같은 경우도 저는 투어를 해보기로 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나는 무조건 실크파야 해서 지정을 하고 갔대요. 완전 취향이 있는 분들은 지정을 해서 그곳에 가서 아예 촬영 드레스, 본식 드레스를 고르면 되는데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다양하게 입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투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드레스 투어 같은 경우는 촬영일을 기준으로 한 2달 전쯤 3군데 정도 드레스 투어를 가게 되고요. 이렇게 투어를 하고 나서 한 군데를 고르고 나면 촬영 한 달 전쯤 촬영 가봉이라고 해서 촬영할 드레스들을 여러 개 입어보고 고르게 됩니다. 본식 예식일 한 달 전쯤에 본식 가봉을 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본식에 입을 드레스를 최종적으로 하나 고르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촬영 가봉, 본식 가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신부 헤어 메이크업만큼 중요한 게 혼주의 헤어 메이크업입니다. 저도 설마 했는데 진짜로 유명한 혼주 헤어 메이크업 샵은 1년 전부터 예약이 바빠요. 저도 블로그에 한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물론 신부랑 같은 샵에서 하기도 하지만 보통 혼주 헤매 같은 경우는 한복에 올림머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전문 혼주 헤어 메이크업 샵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들은 정말 빠르게 예약이 마감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리스트업을 해서 이제 어머니들한테 골라보시도록 하려고 PPT를 만들어서 메이크업의 특징이랑 이제 시안 같은 거 좀 골라보실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리 예약을 해서 지금은 다 맞춰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주 헤어 메이크업도 신부 헤어 메이크업 못지않게 빠르게 알아보시고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는 본식을 한 8개월 정도 앞둔 상태로 웬만한 본식 준비는 지금 다 마친 상태이고요. 지난주에 신랑 예복을 마쳤고 다음 달에 드디어 드레스 투어를 갑니다. 사실 아직은 진행 중이라서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갈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또 새로 알게 되는 것들, 또 꿀팁 같은 거 있으면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막막하신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